오늘 중국 증시가 어제부터 노동절 연휴로 쉬어가는 가운데 아시아 증시엔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 나오면서 탄력을 받아가는 건데요. 중국 측에서 미국이 협상을 요청해왔고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최근 몇 달간 미국과 중국은 물론 우리 증시까지 영향을 줬던 미중 무역 갈등의 해빙 가능성에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중 간 무역 정책 완화 기대감도 상당하고요. 여기에 엔화 약세까지 거들면서 일본 증시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일본은행은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경제 성장률과 물가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을 거란 관측이 대두됐습니다. 이에 엔화가 달러를 상대로 하락하면서 수출주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또 어제 2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일본은행입니다. 이에 오늘 지수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자동차 같은 수출주 중심으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케 지수 현재 오전보다 더 큰 상승폭 그려내면서 1.2%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콩 증시의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테마별 상승세가 빠르게 뒤바뀌고 있는 건데요. 일단 개장 직후 해운사 코스코의 수주 소식에 힘입어 조선과 해운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후에는 미중 무역 리스크 줄어드는 모멘텀에 좀 집중하면서 그간 눌렸던 테마들 위주로 시세를 내주는 모습입니다. 테크주, 인터넷, 전기차나 금융까지 대형주부터 중소형주 모두 상승하면서 지수의 상승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에 3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는 항생지수입니다. 오늘은 수급까지 도와주면서 오후장 들어서도 계속해서 고점 부근에서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인데요. 텐센트나 알리바바 이런 대형 수단에서도 강세를 유지해주면서 오후장을 기분 좋게 보내고 있습니다. 22,500포인트를 향해 가는 항생지수입니다. 현재 1.6% 상승하고 있습니다. 영유권 분쟁지죠.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관광객 테러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인도가 곧 파키스탄의 군사행동을 취할 거란 주장도 나왔는데요. 파키스탄 정보부는 인도가 36시간 이내에 군사공격을 감행할 계획이란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이렇듯 핵 무장 국가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국제사회가 직접적으로 중재를 나섰습니다. 미국과 유엔, 중국, 사우디 등 연일 중재 입장을 취하는 국가와 기관들이 속속들이 등장하지만 긴장은 쉽사리 완화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런 리스크 속에 인도 증시에는 새로운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애플이 6월부터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 대부분을 인도에서 조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오늘 인도 증시 내에서는 아이폰 관련주, 전자기기주들이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요. 어제와 달리 강하게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단숨에 8만 1,000포인트를 장중에 회복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8만 1,000포인트 회복에 나서는 인도 증시 현재 0.8%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웃음을 짓는 또 다른 증시, 바로 대만 가권 지수입니다. 무려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2만 포인트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엔 2만 700선까지 수복하면서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대만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만이 처음으로 자체 개발 제작한 잠수함의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테스트 도중 주 엔진이 고장나는 등 문제점을 드러낸 건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 대만 가권지수 증시 내에서는 방산주들이 밀리는 모습이지만 오후장 들어서도 가권지수 탄력을 잃지 않는 모습입니다. 장중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강세 흐름입니다. 2.3% 상승하면서 2710포인트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하나증권 김성은 연구원 연결해 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김성은입니다. 네, 이 중화권 증시 소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증시 노동절 연휴로 휴장이고요. 홍콩 증시는 운영이 되고 있죠. 오늘 흐름 꽤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홍콩 증시는 정상적으로 개장하면서 주요 지수가 일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항생테크 지수는 3% 넘게 급등하고 있고 기술주, 인터넷, 전기차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일 강세를 이끈 가장 큰 요인은 미중 간 무역 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오늘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기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이 최근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협상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해 왔다고 밝히며 중국도 이에 대해 평가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그간 완강했던 중국의 태도의 변화 조짐이 보인다는 해석으로 이어졌고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대형주들이 최근 실적 발표에서 양호한 성과를 보이면서 AI 수요 둔화 우려가 일부 해소된 것도 홍콩 테크주의 상승을 부추긴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샤오미는 최근 오픈소스 추론 모델 미모를 발표를 했고 알리바바도 새로운 대형 언어 모델 QN3를 공개하면서 관련 테크 종목들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이런 흐름이 맞물리며 오늘 홍콩 증시는 전반적으로 탄탄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이 중국의 이 미중 협상의 태도가 좀 달라졌다는 관측이 나오네요. 미국이 협상 의사를 전달해 와서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데 협상이 이제 정말 좀 가까워졌다고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중국 상무부가 기존의 완강한 입장에서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며 미국 측 요청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점은 분명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다만 중국은 여전히 일방적인 조치 해제 등 미국의 성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근본적인 입장 변화로 보기는 아직 이릅니다. 저희는 5월부터 미중 협상 조건에 대한 양측의 눈높이가 점차 낮아지고 이에 따라 부분적인 협상 개시나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시장은 이미 이러한 기대를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협상 진전 속도나 입장 차의 해소 정도가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반기 관점에서는 중국 수뇌부 역시 무한한 대치를 지속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백악관이 완전히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2분기 중국 측 태도 변화의 배경으로는 우선 베트남 및 EU와의 관세 협상 결과 확인, 그리고 내부 PPI 사이클과 내수 부양 여력의 한계 같은 구조적 고민이 작용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실제 협상이 개시된다면 양측 모두 스몰 D 형태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난 18, 19년 때처럼 특정 품목 면제나 보복 관세이나 위안화 안정, 미국 국채 보유 등 다양한 카드를 협상의 수단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연구원님, K-팝 콘서트 중국에서 열린다는 소식 자꾸 들려오지 않습니까? 한한령이 사실상 해제된 게 맞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최근 이펙스의 단독 공연을 계기로 한국 아이돌의 중국 내 공연 관련 뉴스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대규모 K-팝 공연이 추진 중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다만 금일 점심에는 중국 CCTV 측이 해당 내용을 직접 부인하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아직 한한령의 전면적 해제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시진핑 주석의 에이펙 계기 방한 가능성이 거론이 되면서 양국 간 민간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중 관계의 정치적 프레임보다는 중국의 정책 방향성과 구조적 필요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중국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비자 면제 확대, 여행 숙박 소비 촉진, 면세 환급 제도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과 지방경제 부양 필요성과 한국의 관광 문화 콘텐츠 경쟁력을 감안할 때 이러한 개방 조치는 한중 관계와는 별개로 중국 내부의 필요성에 의해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 하반기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성사가 된다면 양측 간 실질적인 민간 교류 확대가 본격화될 수 있고 그 수혜는 관광, 공연, 콘텐츠 등 한국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증권 김성은 연구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